CES가 원래 가전제품을 보여주는 그러한 쇼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자동차 쇼처럼 바뀐 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CES가 자동차, 즉 모토쇼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CES가 모토쇼처럼 바뀐 것은 올해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짧게는 2, 3년 전, 길게는 거의 5, 6년 전부터 CES에 놀스홀에서 자동차들을 전시하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CES가 끝난 다음에 되게 그 다음 주에 있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약간의 선을 보이는 자리로서 CES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3년 전, 저 팬데믹 전에 한 2019년, 18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CES의 놀스홀에 나와서 거의 CES의 놀스홀은 자동차 쇼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이벤트가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점점 더 이 자동차들의 확장이 넓어져서요. 그 웨스트홀, 몇 년 전에 새로 지은 웨스트홀에도 거의 자동차 쇼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CES가 원래 가전제품을 보여주는 그러한 쇼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자동차 쇼처럼 바뀐 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제가 파나소닉에서 일을 할 때에 한 3년 정도 제품의 데모를 준비해서 직접 참여했었습니다. 예, 1월 달이었고요. 무척 추웠고요. 그래서 정말 춥게 데모를 준비했던 기억밖에 나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CES에 더 집중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자동차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정말 역사와 전통의 그러한 어떠한 디바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트로이트 모터쇼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요. 그러한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했던 약간 매뉴팩처링의 자동차들이 어느 순간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자동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자동차라는 것은요, 하나하나의 자동차에 새로운 메커니컬이 들어가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통일화하고 그 통일화된 것들을 다른 모델에 또는 그 다음에 후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매스 프로덕션의 방법들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사실은 자동차가 어떻게 표현하자면 약간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가 아주 전통적인 강자였던 이러한 카 메이커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메커니컬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게 아마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플랫폼화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SDV라고, 사실 SDV에 대한 이 기술적인 부분들은요,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SDV는요, Software and Vehicle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동차의 많은 전자장비들이 어떤 메커니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로 해서 컨트롤이 되는 그러한 것들로 되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느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동일한 플랫폼에 인사이드에 있는 이 비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들이나 컨트롤들이 싹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SDV의 좋은 점은 소위 얘기하는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동차들은 되게 리콜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리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클라우드 베이스로 패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한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근래에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이 SDV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SDV가 널리 이제 파퓰러하게 알려지고 그러므로 이 자동차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들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 점점 더 이 모든 전자 장비들이 많은 다른 IT 기술들을 흡수할 수 있는 플랫폼처럼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자동차만의 어떠한 그런 모토쇼가 아니라
이런 모든 전자 장비를 같이 이렇게 인베디드 할 수 있고 커넥티드 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커넥티드 카라는 컨셉이 이미 시작이 되었던 거죠. 세 번째는 재미있는 부분은요, 아까 앞서서 두 가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레고 블록처럼 플랫폼화되고 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들이 이제 디파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자동차들이 만들어진다. 또 많은 외부의 기기와 커넥티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알듯이 구글 또는 애플, 이러한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회사들이 플랫폼화 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잘 구성을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또는 퓨처 카드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드웨어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로 이렇게 접근이 되고요. 반대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하드웨어 회사처럼 접근이 되어서 굉장히 자동차라는 부분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회사들의 어떤 격전지 같은 느낌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사실은 얼마 전에도 발표를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보았겠지만 이 애플이 애플카의 프로젝트를 딜레이 시킨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카라는 부분들은요, 미션 크리티컬한 디바이스입니다. 사실은 이번 영상에 그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조금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죠. 반대로 하드웨어 회사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음에는 인하우스에서 자기들의 엔지니어들을 하이링해서 제품을 개발했었는데요. 그것 자체에 또한 반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외부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과의 굉장히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콜래보레이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CES는 is the best place죠.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 또는 전 세계의 하드웨어 회사들 같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번 CES 2024는 작년과 다르게 훨씬 더 재미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단한 이야기는 이번 CES는 자동차가 모든 기술과 라이프 스타일을 흡수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동차에서 그 기본적인 엔터테인먼트, 즉 영화나 또는 게임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 앞에 있는 우리가 보는 이런 대시보드의 모든 스크린들은 다 굉장히 빅 스크린과 또 예를 들면 소니가 혼다와 합작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아는 TCL이 TV를 만드는 중저가 모델을 만들던 TCL마저도 전장 산업으로 뛰어드는 걸 보게 되었고요. 당연히 삼성이나 LG나 또 파나소닉과 같은 전통적으로 이제 전장 산업을 했던 곳은 더 적극적으로 인비클 또는 인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술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CES 때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과 LG에서 발표했던 이러한 트랜스페어런트 디스플레이, 이 트랜스페어런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이것들이 이제는 다 자동차의 접목이 됨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달릴 때에는 트랜스페어런시 하기 때문에 밖에를 보는 어떤 글래스 형태로 보게 되다가 이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그 정보를 볼 때는 이게 트랜스페어런트한 부분들에서 디스플레이로 바뀌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뒷좌석에 있는 패신저 시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이 스크린 자체가 일반적으로 TV처럼 이런 디스플레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 자동차라는 것들이 단지 기술만 흡수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그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흡수하는 부분까지도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많은 자동차들이 시도하는 부분이 이제는 무인 자동차로 접근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 이동하는 동안 미팅을 한다거나 또는 거기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어떤 게임을 한다거나 또는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하는 어떠한 그러한 장소로서의 기능, 그런 어떤 스페셜한 플레이스로서의 기능마저도
자동차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거의 굉장히 그 가족들 자체가 대가족이 아니라 소가족, 핵가족이 되고 그들 스스로가 이 집 안에서의 행동보다는 바깥에서의 활동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다 보니 바깥에서의 그들의 일상 가운데의 중요한 이동수단인 이 자동차가 사실은 단순한 교통의 이동수단이 아닌 더 새로운 가치들을 집어넣는 수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자동차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콜래보레이션, 새로운 인테그레이션 또는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마저도 제안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한 자동차에 대한 부분, 이번 CES에서의 이 모토쇼와 같은 느낌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딥다이브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